애들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집합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설명하는 내용이야. 근데 요 짝대기가 나중에는 배우는데 사실은 너희들 영어에서 나오는 서치된 용법이에요. 이게 대절인 거고 이게 대절 이하를 말하는 거야. 와우, 수학 시간이 영어 시간인지 모르겠네, 그죠? 서치된 용법 알아요, 몰라요? 서치된 용법 몰라요? 알죠? 대절 이거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설명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 그냥 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요거예요. 이 문제는 정역 X의 설명이 마일 이상 3 이하의 모든 숫자가 정역이란 얘기야. 정역이 근데 마일 1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1.1, 1.1, 1.3과 같은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까지 모두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냐면 마이너스 1부터 쭉 해가지고 3까지 이게 정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집합 전체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전체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런 거고 fx 함수가 왼쪽에서 오른쪽 간 녀석인데 이 fx가 1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고 a 값이 양수란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을 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 조건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 조건은 서로 다른 y랑 s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다른 정역은 마이너스 1이 선택한 걸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조건인 거야. 이게 1대1 대응이었죠. 그럼 중요한 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공역 중에서 남는 게 있어도 된다. 그건 1대1 함수인 거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겠어?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냐면 중요한 건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x 값이 작으면 함수 값도 작고요.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커져야 한다는 얘기야. 정역이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있어. 이 x값의 범위에서 오른쪽 공역 마이부터 10이랑 모두 다 연결되어야 해. 그럼 물어볼게. 마일과 연결되어야 하는 녀석은 아무나 연결되면 될까요? 아니요. 가장 작은 누구랑 연결돼야 돼? 마이너스 2랑 연결되어야 해. 그래야지 점점점 x값이 커졌을 때 함수값도 커지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정역 중에 가장 큰 값이 3은 누구랑 연결돼야 되겠어? 가장 큰 공역인 10이랑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전부 다 서로 다른 녀석들끼리 하나씩 다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역과 공역이 모두 다 연결되려면 마일부터 3까지 하는 모든 정역이 공역과 하나씩 다 연결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마일은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정역 3은 가장 큰 공역과 연결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일일 때 이 높이가 3이고 3일 때 얘가 12였다면 이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x값이랑 서로 다른 y값이 다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야. 1대1 대응 성질이. 따라서 결론은 마일 넣었을 때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때 함수값은 3이 되는 얘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3a 플러스 b는 10이 된다를 연립하시면 ab 값이 완성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마일이 마일로 연결되는데 3이 만약에 그 위에 있는 8과 연결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일부터 순서대로 얘네들과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3은 8과 연결이 돼버리면 8부터 10 사이에 있는 뭐 8.1, 8.2, 8.3, 9, 9.1, 9.2 이런 값들은 공역이지만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냥 1대1 함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있는 거고. 자, 근데 이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 조금 올리면 조건이 이게 아니야. 여기서 A 값이 뭐라고 나와?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고 나와. A 값이 음수인 1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내려가는 그림이어야 해.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값은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연결이 다르게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가장 큰 함수 값인 10이랑 연결되어야 하고, 가장 큰 x 값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높고요. 3일 때가 가장 낮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때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랑 연결되어야 해요. 그럼 이때는 이 조건이 아니라 바뀌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0이 되어야 하는 거고, 3을 넣으면 가장 큰 함수값 얼마? 가장 작은 함수값 마이너스 2랑 연결된다로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a, b 값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요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를 이어가지고 지금 질문했던 거 3-2로 한번 가볼게. 3-1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야. a 값이 어때요? 음수라고 하는 거잖아. 1차 함수인데 a가 음수니까 점점 작아지는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큰 값인 5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x값이 가장 큰 2를 대입했을 때는 가장 작은 마이너스 1과 연결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하람이 질문 볼게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1참수가 아니야. 어떤 식이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다른 건 모르지만 대칭축이 1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의역은 x가 2부터야.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2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림이 없습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이 fx 그래프는 어떤 함수야? 올라가는 증가함수야. 올라가는 증가함수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x값이 2가 가장 작았는데 얘들아, 지금 얘가 의미하는 이 y는 3 이상이라는 범위가 뭘 말하는 거냐면 공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해를 도우려면 지금 이걸 적어줘야 돼. 사실은 정의역 x가 가장 작은 값이 2인 거고 뭐 2, 3, 4 해가지고 큰 값들은 다 가능한 게 정의역. 공역은 3부터 시작해서 큰 값들은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대충 보니 정확한 값은 몰라도 증가한다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2는 누구랑 연결돼야 되겠어? 가장 작은 값인 3이랑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좌표값이 2,3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머지 값들은 점점 커지는 모든 값들과 대응하게 되겠죠.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시작하는 x의 이 값이 함수값 누구랑? 3이랑 연결되면 되는 거야.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라고? 3이요 라고 놓고 풀면은 얘가 1이니까 a는 얼마? 2가 된다로 풀리는 문제라고요.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계산은 간단해요.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거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녀석들이 연결되어야 해. 그럼 가장 작은 정의역이 공역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큰 거랑 연결되면 되는데 누구랑 연결될지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 그 특징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이냐를 찾아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거. 된 거 같아요. 다음 4-2 가볼게요. 4-2 문제 볼게. 네, 4-2와 5- 갈게요. 4-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합성함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저거 다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합성함수를 하기 전에 연결관계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찡. 자, 어쨌든 이 대응 관계도 어떤 대응이니? 1대1 대응이에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FF1, FFF2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확인합시다. F1 이게 뭐야? X에 1 넣으라는 얘기죠. X에 1 넣어. 얼마 돼요? 3.
이 값은 3. 그 다음 뭐 하면 돼? F3. X에 3 넣으세요. 얼마야? 2. 이 전체 값은 얼마? 2. 끝.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 다시 F2. 2 넣으면 얼마예요? 1. 얘가 1이야. 그럼 다시 어떻게? F에 또 1 넣어. F1. 3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F3. 얼마예요? 2. 합성함수가 3번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5-2에만 가볼게요. 5-2요. 자, 지난번에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애들 하나 물어볼게. 합성함수는 순서가 달라지면 값이 같아요? 달라요? 순서가 달라지면 일반적으로는 달라져요. 다른 식이 되는 거야. F 안에 G를 넣는 거랑 G 안에 F를 넣는 거랑 완전히 다른 성질이야.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FG는 순서를 바꿔도 뒤에 내가 잘려서 그냥 쓰는 거야. F 안에 G를 넣어도 G 안에 F를 넣어도 값이 같대요. 이게 특별한 조건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등식을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G를 F에 넣으라고. 이 G를 여기 FX에 넣으라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 이 GX니까 괄호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우변은요. F를 G 안에 넣으라고. 2X 플러스 1을 G 안에 넣으라고. 조심할 거는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리고 괄호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식을 쓰셔야죠. 끝. 이게 같단 얘기야. 이게 같아지도록 A 값만 구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겠어요? F를 G 안에 F를 넣는 거 이해하죠?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 둘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개수가 1창에 있으면 똑같으니까 이 둘이 같으면 되겠죠. 그럼 a 넘겨서 계산하시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끝. 됐죠? 다음 단원평가 5번 해결했어요? 응. 그럼 말로만 할게요. F랑 G 합성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성하면 얘가 되란 얘기는 GX를 F에 넣으란 얘기고 EX 플러스 B를 여기 X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식 자체가 미정계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좀 복잡한 식이기는 해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F 합성 G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누구랑 똑같다? 6X 플러스 8과 똑같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등식은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이 식은 방정식, 항등식. 항등식입니다, 얘들아. 항등식이에요.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x가 1이든 2든 다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뭘로 풀 수 있냐면 개수를 비교해서 풀 수 있어요.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하고.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두 개여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번 해볼게요. 2ax 분비하면 ab-4 이게 6x 플러스 8과 같아야 돼. 그럼 2a가 6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3, 3b-b가 3b-4가 8이랑 똑같아야 한다를 이용하시면 다시 b값이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는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고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안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 근데 사실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었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프린트 어땠어요? 프린트 숙제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애들 이렇게 다 자신없이 안 한 것처럼 이것들이 좀 다 남아서 해야 되겠네. 지연아 다 했죠? 아까 봤어요? 안 했어요? 너도 안 했어? 어? 까먹었어요? 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할 의지가 1도 없는 것 같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해할게요. 뭡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좀 할 게 좀 많아서 일단 프린트 오답은 나중에 합시다. 자, 오늘 역함수 못했던 거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오늘 역함수하고 유리함수까지 최대한 많이 좀 해볼게요.
자,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왼쪽 정의역은 x고요. 오른쪽 공역은 y예요. 얘네들을 연결한 거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점이라 써서 헷갈리려나? 여기 숫자가 1인데 이거 하지 말자. 다시 할게요. 여기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막 A, B, C가 이렇게 있어. 자, 보세요.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가 F 함수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복습 한번 해볼게. F1은 얼마야? B. F2는요? A. F3은요? 괜찮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F가 하나의 함수인 거고 아주 이쁜 1대1 대응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왜 바꾸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 볼게요. X가 시작하는 정의역이었고 Y가 도착하는 공역이었는데 이 연결 대응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거꾸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3과 C가 연결되어 있으니 거꾸로 된 연결에서 C를 시작하면은 도착이 누군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B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면 누가 되겠어요? 1. A를 출발하면 누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 연결이 F 함수였는데 이 연결을 뒤집겠다는 얘기야.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을 아예 뒤집겠다는 얘기야. 이 녀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F 함수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이 빨간색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A분의 1을 지수로 바꾸면 이거 사실 고2 때 나오는 거지만 중3 때 배웠을 수도 있어서 이걸 뭐라 쓰냐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A분의 1을 분수를 지수로 표현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얘는 A의 역수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역수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도 역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거꾸로 가는 반대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고요. 그 역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역수의 표현법이랑 비슷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거 읽을 때는 우리말로 F 역함수라고 읽지만 영어로는 F 인버스라고 읽으면 돼요. 반전이란 뜻이 있죠, 인버스가. 아시죠? 그래서 F 인버스라고 보통 있습니다. F 역함수라고도 잘 쓰진 않고 대부분 선생님들도 그렇고 F 인버스라고 읽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거꾸로 가는 함수가 이 빨간색 함수야. 그럼 빨간색 함수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누굴까요?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값이 1, 2, 3이야, A, B, C야. F 인버스의 정의역은 누군 거야? 집합 X일까요? Y일까요? Y인 거라고요. 시작이 Y라고.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누군 거야? 1이 아니고 A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F 인버스 A는 얼마야? 얼마야? 어디로 가? 2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자, F 인버스 B는요? 1로 가겠죠? F 인버스 C는요? 3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역함수인 겁니다. 괜찮아요? 일단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이걸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반대가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간단하죠? 내용은. 이게 역함수예요. 그런데 역함수가 간단하긴 한데 역함수가 아무 때나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만약에 함수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연결이 이렇게 됐어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졸리다고 담요 갖고 오더니 또 좋을 것 같은데요. 5분 안에 잠들 거야. 좋을 거야. 걸리기만 해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질문입니다. F1은 얼마? B. F2는 얼마? A. F3은 얼마? C죠.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F 인버스 A는 얼마예요? 2고요. F 인버스 B는요? 1이잖아요. F 인버스 C는요? 없네요. 물어볼게, 얘들아.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의역에서 함수를 통했을 때 결과물이 연결되어야 해?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 모두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뭐가 됐어? 정의역은 C인데 공역과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 이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모든 정의역에서 공역과 어떻게 연결돼야 돼? 1대1로 다 하나씩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연결이 안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는 정상인데 F의 역함수가 정상이 아니야.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얘들아? 1대1 함수였어. 정역이 3개, 공역이 4개였어. 공역이 하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연결될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F는 함수가 되지만 역함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중에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애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알겠죠? 그럼 또 이런 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1, 2, 3이 있어. A, B, C, D가 있어. 4로 할까? 이렇게 해볼까? 슝슝슝슝. 이요요요요요.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거기 아무것도 없어. 나 여길 봐야 돼. 왜 자꾸만 거기 볼 게 없다니까. 거기 있는 대로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 넌 내가 여기만 보고 거기 보고 있잖아. 여기 보라고. 돌리면 일어서. 자, 이게 fx 함수인데 1과 b가 연결되어 있고 2는 a랑 연결되어 있어요. 3, 4는 c랑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 f 인버스 a는 얼마예요? 2. f 인버스 b는 얼마예요? 1. 자, f 인버스 c는 얼마예요? 거꾸로 가는 건 얼마예요? 3, 4. 이거의 결과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하나씩 연결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오른쪽에서 남는 게 없어. 아까 얘는 남는 게 문제였잖아. 근데 얘는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얘는 거꾸로 가는데 뭐가 문제야? C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 지점이 3과 4 두 가지예요. 얘가 반칙인 거잖아. 두 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느껴야 돼.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존재하려면 F함수가 어떤 조건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요걸 기억해야 돼. 계산 중요하지 않아? 바로 뭐야? 얘 같은 거. 정의역하고 공역이 모두 다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 아니에요. 얘 1대1 함수야, 이거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야. 공역이 남는 게 있어서 그렇지. 이건 1대1 함수라고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도 안 돼요.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요, 바로 뭐다? F는 1대1 뭐다? 대응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역함수의 뭔가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조건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좀 전에 질문했던 필수예제 3번 문제. 좀 전에 필수예제 3번. y는 fx는 ax 플러스 b일 때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아까 풀었던 문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a하고 b가 얼마면 되겠니? 라고 했던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A, B가 얼마면 되겠니? 라는 문제라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나온다고요. 어떻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정의역 나와 있고 공역 나와 있어요. 여기 봐줘. 여기 봐줘야 돼. 이 문제랑 똑같은데 얘가 바뀌어. 이게 없어지고 뭐라고 나온다고? fx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a, b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 문구랑 이 문구가 그냥 너희들 지금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고 외우고 있으셔도 좋아요. 지금은요. 조금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완벽히 똑같은 조건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갔니?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나올 거야. 이 말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문제로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익혀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 뒤에 나올 건데. 아, 여기는 아쉽게도 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거나 역함수의 이제 수식 표현법을 좀 배워볼게요. 네. 자, 어떤 걸 보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역함수의 함수값인데, 정상적인 f하고는 정우역 공역의 위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그래프가 뭐야? 오른쪽 그림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자, 이거 보고 할게요.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질문 숫자로 대답하면 됩니다. F1 얼마야? 3이에요. F 인버스 2는요? 얘가 3인 거라고요. 이해 가겠어요? F 인버스 4는요? 4일 거고, F 인버스 1은요?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그래.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덜 더워서 그런가 보다. 자, 보세요, 여기.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FA가 만약에 C래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 인버스 얼마는? C는 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됐어요? 그럼 거꾸로, F 인버스 4가 5래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F, 괜찮아? 5는 4. 이해되겠어요? 이 함수식의 조건을 알겠냐고. 되니 안 되니? 괜찮아? 왜 이래 다들? 괜찮죠? 별로 재미가 없네 오늘. 자,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제 지금 이제 뭘 알려줄 거냐면 fx를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다시 얘들 봐봐. fx도 하나의 함수인 거고 그럼 f 인버스도 함수값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규칙이 일정할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x 역함수죠.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문제 풀고 있어. 됐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내 목소리를 뭔 불안 죽이네. 내가 지금 목소리를 말을 안 하면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책에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만 아닌가? 여기 나오긴 했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y는 만약에 3x 마이너스 1 이라는 함수가 이게 fx 함수예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는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숫자로 여기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되는 거잖아. 이해 가니? 그럼 거꾸로야. 역함수에 여기 x에 얼마를 넣으면 여기 x에 얼마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1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8을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본다면 이런 거야.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 a랑 여기 b랑 연결되어 있어. 이게 f라고 했잖아. f에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데 거꾸로 역함수에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관계라고요.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f함수랑 역함수는 어떤 조건이냐고? 들어가는 x와 나오는 y가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x와 y가 뒤바뀌는 관계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식에 원함수의 x값이고 이게 원함수의 y값인데 x값이랑 y값이 뒤집히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더 갈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 1 넣었을 때 2가 돼요. 3 넣었을 때 8이 되는 값이에요. 이해가니? 그걸 만약에 직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런 직선인 거고 이게 fx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 함수는 손으로 받쳐. 거기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x에 2를 넣었을 때 y가 1 나오고요. 얘는 아까 전에 3,8 x가 3일 때 y가 8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는 x가 얼마일 때? x가 8일 때 y는 3이 되는 수준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치 어떤 특징이냐면 원함수는 1,3 그리고 얘는 3,8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면 빨간색 함수 역함수는 이 x하고 y를 바꾼 얼마? 3,1과 8,4를 지나가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기억나요 혹시 얘들아? x랑 y를 싹 다 바꿔. 이거 무슨 함수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봤던 대칭 관계가 뭔가 있었어요. x랑 y를 통째로 바꿔. 무슨 대칭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지.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때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였어? x하고 y를 통째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말을 한다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이 녀석의 역함수인 누구는? f 인버스 x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관계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아까 여기 썼던 거.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 서 있어. 안 돼. 서 있어. 선생님 되게 큰 소리 나게끔 하면 안 돼. 서 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화장실 갔다 와. 물 마시고 뭐 잠 좀 깨고 와. 아무것도 못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일단 fx 함수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 조건과 동일한 거고요. 두 번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관계는 어떻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예요. 이해가겠어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프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기 문제를 좀 봐볼게요. 아까 하나씩 먼저 보자.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고 a 값 하나만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f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 f의 성질 어떻게 될까? x랑 y랑 바꾸면 되는 거잖아. f 얼마는? 마일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났잖아. f-는 2라는 함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fx라는 조건식에 대입하시면 a 값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엄청 쉽죠?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보고 좀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렇대. 역함수를 구하란 얘기야. 역함수를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너희들이 아무런 요령이 없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fx가 지나가는 점을 한두 개만 너희들이 만들면 돼요. 한두 개만 만들면 돼요. 자, 저 f함수 하나만 만들어 볼까?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뭘 알 수가 있어? f 인버스 얼마는? 마이너스 6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 f 인버스 얼마는? 마일은 1이다예요. 구해봐. 서인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이거. 이거 어떻게 쓸 거냐고. 문제가 뭐 구하는 거야? 역함수 A, B 구하는 거라고요. 집중해. 어떻게 구하면 돼? 역함수 조건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이 계산값이 0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다가 나와서 이 둘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A, 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자리를 같이 쓸까? 안 졸았어? 알겠어. 자, 지금 102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볼게요. 풀고 갑시다. 풀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도 마찬가지고 역함수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그냥 공식처럼 뭔가를 대입하거나 풀이로서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념 없이 넘어가면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특강이잖아요, 우리가. 기본 개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 역함수가 뭔지, 합성함수가 뭔지를 느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합성함수는 뭐였어? 한 번 계산하고 나서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야. 한 번 계산된 함수를 다시 또 다른 함수에 넣는 거라고. 그래서 연달아 계산값을 구하는 거. 이게 다예요. 역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원래 F라는 함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함수였다면 방향을 반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된 화살은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는 인풋 값이 공역으로, 나오는 결과값이 정역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x, y가 바뀌면 그게 바로 역함수예요. 이해가니? x, y가 왜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바뀌는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f
인버스 3이 만약에 5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 f 인버스 3이 5라는 얘기는 fx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 역함수에 3을 대입하면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f 얼마는? f 얼마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f 얼마는? f5 맞아. 이게 간단 f는 얼마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인 거라는 얘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 갔어? 그럼 역함수만은 다시 뭐냐면 뭔가 싶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와 y가 바뀐 게 바로 역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x와 y 바뀐 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fx는 5x-6이라는 1차 함수인 건데 뭘 구할 거냐면 f의 역함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근데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면 역함수는 원래 함수에서 x랑 y가 바뀌는 거라고. 들어가는 값 나오는 것이 바뀌면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세요. fx는 5x-6인데 y가 없잖아. 근데 사실 얘가 누군 거야? 이게 y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같은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이게 x고 이게 y인데 이 x하고 y를 뭐 하라고? 서로를 바꿔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x는 5 y-6인 거죠. 그래 안 그래? 별거 없잖아. fx는 5x-6이라는 함수에 fx를 y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x하고 y를 통째로 바꿨어. 그럼 이렇게 바뀐 건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맞죠?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누구의? f의 역함수를 구한 거야. 끝이야. 역함수 구하래 x하고 y를 바꾸면 돼요. 근데 모양이 안 이쁘죠? 왜 안 이쁘다고 생각되는 거야? 식이 x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안 이쁜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뭐 할 거야? 정리할 거야. 어떻게? 어떻게? y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죠. 함수는 항상 y에 관하여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함수 치면 y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5를 없애서 y는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6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역함수인 거고 역함수를 구하세요. f 인버스 구하세요? 쓰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우리 풀 때는 x랑 y 값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거의 역함수 값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x랑 y를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예시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빨리 들어올게. 너 여기 알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함수예요. 이게 fx 함수야. 자, 뭘 구하자고 여기서? f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원래 함수에서 이거 뭐죠? x랑 y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 fx를 y라고 본다면 원래 함수는 이건데 여기서 xy를 바꿀게요. xy를 바꿀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7 되겠죠? 그러니까 바꾸는 순간, 이걸 바꾸는 순간 뭐가 된 거야? 우리는 역함수를 구한 거야. 다만 이거 역함수를 누구에 관해 정리해? y에 관해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1로 x를 반대로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역함수인 거고 다시 y 대신에 f 인버스를 쓰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은 fx 함수가 f 역함수랑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fx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 fx식을 y라고 놓으신 다음에
x, y를 바꾸면 돼요.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야. 하지만 함수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y에 관하여 정리하시면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좀 이따 이건 한 번 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역함수를 구한 거고, 그리고 또 특징인데 역함수를 이제 합성함수 취할 건데요. 한번 해볼까? 잠깐 그림 볼까? 자, 이런 그림이 있어. F함수예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는 역함수인 건데, 한번 보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자. F, 인버스, F3.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합성함수 말하는 거잖아. F3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함수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요 F3을 먼저 그려볼까요? 3이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 다음에 뭐하래? 역함수를 타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누구를 출발하래? 2. 이걸 출발하래. 다시 이리로 가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될까요? 3에서 갔어. 다시 그대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야.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F 인버스 F1 어떻게 하는 이게 F1은 1에서 출발해서 가라는 얘기야. 얼마로 왔어? 3으로 왔죠. 다시 3에서 역함수를 타고 거꾸로 오라는 얘기야. 얼마 되겠어? 1. 맞죠? 이 합성함수가 하나는 F, 하나는 F 인버스란 말이야. 자기 자신과 역함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발점이 1이었으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결과값도 1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저 그래프 이거 안 보이는 녀석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하고 F 인버스 FA예요. 이거 얼마 되겠어요? 얼마 돼? A에서 출발해서 F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얼마야? A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B면 얘도 B가 될 거야. 그럼 다시 얘가 만약에 X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두 번 합성함수하면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될까? F 인버스 3이야. 이걸 다시 F에 넣으래. 얼마 돼요? 얼마 돼요? 3이에요. 무슨 말이야? 3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 역함수를 먼저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역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F를 하든 원함수를 먼저 하고 역함수를 뒤에 계산하든 합성함수에서의 F와 F 역함수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 이해되겠죠? 그럼 많이 할게요. 이게 G, F, F 인버스 3 복잡한 합성함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래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3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시 그걸 F에 넣게 되면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이게 3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치 이거야.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한 이 녀석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인버스를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얘들아 A 곱하기 가보세요. A분의 1 얼마 돼요? 다 없어지고 1만 남는 거죠. 약분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이게 뭐랬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게 원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A랑 A 마이너스 1제곱 곱하면 1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 취하게 되면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만 남아? G와 3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함수와 자기 자신하고의 합성함수의 계산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는 너희들이 말해보기 어렵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I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I가 또 용어처럼 들리면 헷갈릴까봐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건데 I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을 넣으면 자기가 나오는 그런 항등함수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F 인버스와 F를 하면 여기가 X면 그냥 그냥 X로 나온다고. 이게 X가 된단 말이야.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4가 넣으면 4가 나온단 말이야.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갔어? 근데 이걸 너희들한테 한글함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마치 이게 다 없어지고 X만 남는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수식 보시면 1번 F랑 역함수를 하면 다 없어지고 X만 남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F 역함수에 역함수를 취하죠. 그럼 마치 느낌은 이거야. 마치 이거는 인버스 두 개가 플러스 1 되면서 F가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야. 왼쪽 오른쪽 가는 게 F고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F 인버스잖아요. 잘 보세요. 뭘 말하면 F 인버스의 역함수 말하거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 인버스인데 이거의 역함수는 다시 반대로 오는 녀석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F인 거잖아. F랑 F 인버스는 서로가 역함수 관계야. 이거의 역함수는 얘라면 얘의 역함수는 F인 거란 말이야. 이 뜻이 그거야.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니? 당연히 F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치 계산할 때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 역함수와 원함수는 전체가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마지막 하나 있어요. 하나 볼게요. 뭐냐면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합성함수가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뒤에 앞에 H를 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HC를 먼저 합성하고 F를 하는 거랑 같다 다르다. 합성함수는 똑같아요. 순서가 바뀌지만 않으면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래요. 결과적으로 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볼게. 얘를 먼저 계산하는 얘는 G 안에 F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논을 쓰지 않으면 얘가 얘인 거죠. 맞죠?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H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X 대신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하고 H에 집어넣은 식이 얘입니다. 맞죠? 얘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먼저 만든다는 얘기야. 이걸 먼저 만들면 HGX야. 그 안에 누굴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F를 X 대신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F에 이 X를 넣으면 HG는 그냥 그대로 있고 X 대신에 FX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어때 값이? 똑같아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 합성함수는 괄호가 이쪽에 있으나 결과값이 똑같다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뭐 F론, G론 이걸 계산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F론, F 인버스를 먼저 합성하고 G를 나중에 치도 상관없는 거라고. 괄호를 얘를 먼저 먹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전부 다 없어진다고요. F랑 F 인버스는 합성하면 없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는 거야? G만 남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너무 어려우네. 지난 시간 안 되면 다 이런데. 합성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네. 하나만 더. 이 3번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의 역함수 구할 거예요. 이거 역함수 구할 건데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싹 다 없어지고 X만 남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F가 있는데 이 fx 함수에 G랑 합성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가 X래. 그럼 우리는 이 G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합성을 했더니 얘가 싹 다 없어지는 효과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 G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는 바로 F의 역함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얘를 f의 역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지금 우리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g론 f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시고 여기 앞에 누군가를 합성을 취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누가 나오면 x가 나온다면 바로 이 주황색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이 파란색 g론 f의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파란색이랑 누구를 합성해야 얘가 싹 다 없어지려니 그 값이 바로 이 녀석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와야지만 얘네들이 없어지냐면 봐라. g를 없애려면 g를 먼저 없애야 되거든. g랑 누구를 합성해야지 없어지죠? g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f만 남죠. f까지 없어지려면 여기 누가 와야 돼? f 인버스가 오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f 인버스론 g 인버스가 이 녀석의 역함수예요. 결론은 뭐냐면 g론 f의 역함수는요 f 인버스론 g 인버스예요. 자, 내가 좀 빠르게 했는데 지수법칙처럼 인버스가 각각 괄호 전체에 있다면 얘를 따로따로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분배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준다? 뒤집어준다. 각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복잡하게 말해볼게. F론 G 인버스론 H가 있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결론은 알라. 계산은 쉬워. 인버스를 다 뭐해? 전부 다 취하라고. 그럼 순서를 싹 다 바꾸라고. 그럼 H 인버스가 가장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가운데는 G 인버스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F 인버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그럼 얘는 그냥 G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공식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기는 한데 원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만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버스의 인버스는 없어져요. 그리고 전체의 인버스는 각각으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문제 하나 때문에 7-2번 한번 풀어볼래요? 7-2번 한번 풀어보고 필수 이제 8번 한번 해볼게요. 7-2번하고 8번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보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볼까? 지금 책에서는 이 문제는 지금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오늘 배웠던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계산법을 응용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론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합성함수 전체 역함수이기 때문에 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이 인버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각각으로 인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인버스가 합성으로 되어 있으면 얘네도 수술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서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두 함수가 똑같은 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인버스 취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맞고 얘를 인버스 취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어차피 바뀌어도 같은 함수니까 상관이 없네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뭘 하란 얘기야? C를 넣으란 얘기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F 인버스 C 보라색 먼저 계산하시고 이거 다음 걸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다시 또 F 인버스에 집어넣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 찾아내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프에서는 되게 간단한 몇 가지 성질이 나와 있어요. 잘 볼게요. 그래프 위에 점을 보셔야 돼요. 이거 봐. 그래프에 점을 보셔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이 보이실 거고 요 점들이 좌표값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에 x값이 안 나와 있네. 모를까? 어떻게 될까? 이 값 뭘까요? 힌트는 이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똑같죠.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거의 y값이 얼마야? b네요. 질문입니다. 여기 얼마야? 여기 화살표 값이 x가 얼마야? y는 x 위의 모든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똑같아요. y가 3이면 x도 3. x가 오면 y도 오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점에, 서윤아, 이 점에 y값이 얼마야? 그럼 x는 얼마야? 그럼 여기가 b란 얘기 얘들아. 이걸 먼저 해주고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여기가 c잖아. 왔어. 여기 얼마야? c. 하. 다음, 여기 d. d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얼마야? 이거 d. 여기가 2죠? 여기가 2. 이 표시가 제일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해요. 됐니? 그럼 이용할게요. fx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뭐 5개가 있는데 좌표를 알고 있는 게 4개거든요. 첫 번째 이 점이에요. x가 b일 때, 여기다. x가 b일 때 y는 a. 이게 의미하는 게 fb는 a입니다. 됐어요? 다음, 이건 뭐예요? fc는 b다예요. 같은 원리로 d도 넣으면 fd는 c인 거고요. fe는 d예요. 이렇게 함수값을 알 수 있네요. 괜찮니?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자, 함수 조건을 알면 역함수 값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f 얼마는 얼마다? f 인버스 얼마는? f 인버스 얼마는? a는 b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f 인버스 b는 c다. f 인버스 c는 d다. f 인버스 d는 2이다 라는 4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먼저 너희들이 원함수에 대한 함수값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이용한다면 역함수의 함수값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누구 먼저 구하면 돼? f 인버스 c 구하면 되는 거죠? f 인버스 c 얼마야? d. 그럼 다시 f 인버스 d 구하라는 얘기죠? 얼마야? 이 답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잠깐만요. 그런데 혹자들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배웠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fx가 만약에 3x-1이었어. f 인버스 얼마니라고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 fx를 y라고 두고 xy 바꿔서 x는 3y-1, 3y는 x 플러스 1,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되는 거고, 이 식이 누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함수를 알면 역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사실은 fx 그래프를 알면, 함수식은 모르지만 그래프를 알면 이 그래프에 역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어. 방법은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fx를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바로 역함수거든. x랑 y랑 바꾼 게 역함수잖아. 그 말은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럼 그림 그려보자. 여기 점을 지나가는데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사실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F 인버스, 아까 물어보는 게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F 인버스 C를 구하고 그 계산 결과를 다시 F 인버스에 넣을 수도 있다고요. 할 수는 있어. 여기에 눈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중요한 거. 그런데 역함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약간의 완벽하지 않은 눈금이 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실수를 좀 유발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얘들아,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한테 역함수를 이렇게 직접 구해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계산도 복잡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 계산하는 문제든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든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이거예요. 대응 관계가 XY가 바뀌는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풀이 과정 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 내가 하진 않을 건데 똑같은 내용이야. FF 인버스의 C가 아니라 이번엔 B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F 인버스 B 계산한 다음에 다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F 인버스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아까랑 좀 다른가 보죠?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하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값을 보면은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F 함수에 C를 대입하시면 B란 얘기야. 얘랑 똑같은 거네. 그럼 이걸 역함수를 이용하시면 F 인버스 B는 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조건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뭔가 함수를 완벽하게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F 역함수는 F랑 XY 값이 바뀌는 관계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니? 네. 그래프가 이제 얘는 좀 이런 식으로, 얘는 이번에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야. 얘가 F인 거고. 그럼 똑같아. 여기가 B인 거고, 여기가 C인 거고, 여기가 D인 거고, 여기가 E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함수 위의 점들을 A, B, C, D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역함수의 함수값으로 대응시켜서 이렇게 대응시켜서 하나씩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역함수랑 원함수랑 연립하래요. 교점 구하는 문제예요. 애들아, 앞으로 모든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건 두 그래프를 연립해야 돼요. 이게 교점이야. 여기까지 가시죠? 봐봐, 문제가 어떻게 되면 다시 해볼게.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게 fx 함수야. 그러면 fx와 f 역함수 이 둘의 교점을 구해줄래?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심플해요. 연립하면 돼. 근데 fx를 아니까 f 인버스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 이렇게 안 할 거지만 한번 해볼게. 이 식을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면 xy를 바꾼 식은 x는 2분의 1 y 플러스 1이고 이항시키면 x 마이너스 1 2분의 1 y 2를 곱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역함수인 거죠. 얘네들을 교점 구하래. 얘하고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죠. 2분의 1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2라고 식을 넣으면 계산 돼? 안 돼? 당연히 될 거고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정말 간단한 1차 함수니까 계산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뿐인데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두 가지 했었죠. 오늘 역함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그 조건은 어떻게 푸는 거랬어?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조건과 동일하다고 했었죠.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 지금 이제 볼 게 뭐냐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이 둘의 교점은요 유일하게 역함수랑 얘를 연립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y는 x를 먼저 그릴 거야. 왜? 두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거든. 잘 봐봐요.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게 f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그릴게요. 역함수는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접었을 때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 이 보라색 그림이 역함수예요. 괜찮니? 자, 물어봅니다. 주황색과 보라색의 교점을 구하래요. 몇 개 있어요? 보라색과 주황색 교점이. 여기랑 여기가 있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보라색과 주황색의 교점이 y는 x랑도 같이 만나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두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주황색이 흰색이랑 만나고 있다면 그 점이 보라색 위의 점이기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보이시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얘와 얘,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러 간다면 역함수를 이용할 필요 없고 누구를 이용하면 되냐면 얘랑 얘. 이 둘을 연립하면 좋아요. 이 둘의 교점과 이 둘의 교점은 어떻다고요? 일치합니다. 맞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역함수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뭐였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 말은 1대1 대응과 똑같다 그랬어요. 1대1 대응 조건과 같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거 더불어 두 번째 조건이 얘야. 자기 자신과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기 자신과 y는 x를 연립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와 역함수 좀 보라. 그럼 얘랑 누구를 연립하냐면 y는 x를 연립하면 돼요. 여기 fx에 얘 넣어버려. x는 2분의 1 x 플러스 1. 2분의 1 x는 1. x는 2가 바로 나와요. 그럼 2,2가 교점인 거예요. 왜 2,2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 무조건 y는 x 위의 점이 교점이기 때문에 x 값이랑 y 값이랑 어떻다고? 무조건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x 값만 알아버리면 y 값도 동일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겠니? 응. 그걸 알아야지만 지금 여기 있는 문제 8-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원래 오늘 숙제로 나가고 말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너희들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유형별로 지금 문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너희들이 오늘 숙제를 할 때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 모르겠으면 지금 녹화한 영상 보고라도 과제를 마무리해 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건데 일단 그러면 뭐 하는 게 좋겠어? 문제 풀어보는 게 낫겠죠? 오케이? 역함수 문제 풀어볼게요.